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한 상수사업본부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사본부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일수 경영부장입니다. 박장수 급수부장입니다. 이선용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윤정원 해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영균 청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숙남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1,380억 6,900만 원보다 1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36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타 자본적 수입 18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5페이지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도 1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36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감액사업 29페이지 경영부의 성과상여금 1,160만 원, 1억 1,600만 원, 41페이지 회화정수사업소 정수약품 구입비 2억 8천만 원, 45페이지 선상정수사업소 약품 구입비 3억 2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 급수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공사비 조정으로 18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33페이지 급수부 원수 구입비 11억 5천만 원, 45페이지 선상정수사업소 동력비 2억 원, 53페이지 중부사업소 수선유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4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액 1,321억 9,600만 원보다 2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4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의 전년보다 12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70억 6,9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1,150억 8,7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55억 3,500만 원, 기타 영업 수익 9,200만 원, 영업 외수익 63억 5,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95억 2천만 원이 감액된 76억 4,800만 원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 14억 3,800만 원, 국고 보조금 수입 6억 5,900만 원,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24억 3,900만 원, 순색잉여금 10억 원, 영업 미수금 7억 5천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페이지 사업 예산은 973억 4,900만 원으로
상수도 효율적 관리 운영 750억 5,500만 원, 인력 운영비 209억 300만 원, 지급 이자 관리 3억 8,300만 원, 예비비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373억 6,8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 339억 2,900만 원, 일반 운영관리 3억 3,900만 원, 기금 상환 28억 원, 예비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부입니다. 51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4억 9,900만 원 증액된 104억 1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54페이지 연금 부담금 등 47억 5,2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4억 700만 원이 감액된 40억 4,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원격 검침 단말기 구입 및 설치에 8억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부입니다. 65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9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67페이지 원수 구입비 194억 9,900만 원, 68페이지 회화 및 천산 정수장 기술 진단 15억 원입니다. 187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2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3,4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회화개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의 상계 삼거리 명천교 북단 구간 39억 6,700만 원, 해화 정수장 상계 배수지 외 1개 구간에 대해서 22억 500만 원, 서남 배수지 증설 사업 20억 500만 원, 188페이지 해화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부입니다. 73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00만 원이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77페이지의 동력비 22억 5,500만 원입니다. 191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16억 7,900만 원이 감액된 69억 5,4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학성로 일원 외 1개소 노상수관로 정비공사 16억 200만 원, 상수간망 블록 고립 확인 용역 7억 원, 192페이지 상수도관 세척에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화 정수 사업소입니다. 85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7,3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92페이지 동력비 47억 8,7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의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6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입상 활성탄 재생 교체에 10억 300만 원, 전호전 발생기 교체 및 주의 방식 변경 공사에 16억 6천만 원, 198페이지의 유공블록 교체 공사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상 정수 사업소입니다. 97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6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01페이지 동력비 35억 6,5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600만 원이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후 역세용 송풍기 교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연구소입니다. 107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3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09페이지 시험 연구비 1억 5,400만 원입니다. 205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억 8,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매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부사업소입니다. 115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5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18페이지 급수관 수선 유지비에
11억 6,300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폴리텍 대학 등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입니다. 127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9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31페이지의 급배수관 수선 유지비 14억 9천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옥동 대공원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에 6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사업소입니다. 139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18억 1,3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41페이지 급배수관 수선 유지비 3억 7,900만 원입니다. 217페이지의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억 9,3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전화동 일원의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입니다. 149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 원이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52페이지 급배수관 수선 유지비 10억 8,200만 원입니다. 221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연암 1소블록 배수관 계량공사에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입니다. 159페이지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2억 2,800만 원이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62페이지의 급배수관 수선 유지비 14억 7,2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700만 원이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두동면 봉계리 베네인마을 배수관로 부설공사 7억 900만 원, 두동면 월평리 송리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6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73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급수부 소관 원수 구입비, 해야개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감액 편성 사유, 해야 정수사업소 소관 활성탄 hợp 작지 입성 활성탄 재생 교체 감액 편성 사유, 천상 정수사업소 소관 약품비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77쪽에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경영부 소관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 신규 편성 사유, 연금 부담금 원격 금침 단말기 구입 정액 편성 사유, 급수부 소관 해야 및 천상 정수장 기술 진단, 해야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 사업 신규 편성 사유, 서남 배수지 정설 사업 정액 편성 사유, 시설관리부 소관은 학성동 일원 외 1개소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상수관망 블록 고립 확인 용역, 송수관로 정밀 안전점검 용역 신규 편성 사유, 상수도시설 긴급 누수복구 및 수선, 상수도관 세척 정액 편성 사유, 회야 정수사업소 소관은 전 오존 발생기 교체 및 주입 방식 변경 공사, 활당 대상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 신규 편성 사유,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정액 편성 사유,
천상 정수사업소 소관, 노후 역세용 송풍기 교체 신규 편성 사유, 수질연구소 소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매 신규 편성 사유, 남부사업소 소관, 옥동 대고원로 1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신규 편성 사유, 동부사업소 소관, 관내 불량배수관 교체 공사 정액 편성 사유, 북부사업소 소관, 매곡 산업단지 천곡마을 가압장 시설 개량 공사 신규 편성 사유, 울주 사업소 소관, 두덕면, 두서면, 상목면 온산업의 5개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환 상수도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장님들, 우리 지원 여러분들, 시민의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해서 늘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간과 더불어 또 내년도 당초 예산 또 이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절수 설비에 대해서 특히 울산에는 그 물 문제 때문에 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유 있게 또 물을 상수도를 또 우리가 또 사용할 때 우리가 또 절수 전략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제가 또 조례도 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신규 사업인데 절수 설비 그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하고 설명자로 49페이지. 예, 이번에 그 당초 예산에 절수 설비 설치에 대한 우리 상수사업본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또 시행하게 된 점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 절수 설비 설치 사업으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절수형 양변기 60개를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상수도 사업본부 지역사업소 및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또 개수가 또 많을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설치 지원하는 시설의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 급수 부장님 말씀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중으로 조사를 해서 10일 중에 확정을 해서 어떤 재단에 이제 전력 설치될 수 있도록 안구지 어떤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거기 시급한 사항부터 먼저 해서 일단 우리 지역 사업소보다는 공공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있던 사회복지시설부터 우선 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절수 설비 효과 등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도 했고 시에서는 또 사회복지시설 및 본부 지역 사업소를 대상으로 또 양변기에 대한 절수 설비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도 있다고 하였는데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행정을 또 펼치겠지만은 또 이 보면은 이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점진적으로 또 연구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지요. 예, 일단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분석이 효과가 좋다면 또 더 예산 범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우선 공공기관부터 이래 시범적으로 사업 한번 해보고 또 그 실효성이 효과성이 좀 좋으면은 또 이래 확대 또 사업을 펼칠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특히 염려하는 부분은 다중 이용시설, 공중 이용시설
숙박업, 목욕장업, 공용 화장실 등 이 절수 설비 또 의무로 건축물로 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난 뒤에 효과가 있다면 또 전국 사례도 한번 보고 이래서 절수가가 많다면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내년에 뭐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범적으로 사업해서 이런 걸 결과 검토를 해서 또 전반적으로 또 확대 사업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또 많이 또 확보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회야 정수 처리장 우리 소장님 보니까 예산안 198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23페이지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 신규 사업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공무원 연구 모임 연구 보고 평가에서 회야 정수 사업소의 연구 보고가 최우수에 선정됐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나은 기술을 연구하고 최고의 또 효율을 내기 위해 우리 또 노력해 주신 상수도 사업 이용한 본부장님을 또 비롯해서 우리 본부 직원 모두와 특히 회야 정수 사업소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해외 정수산 수치를 함에 있어서 자동 수치를 함에 있어서 수질 분석에 따른 적극적인 약품을 투입하는 그런 거고요. 그게 또 주요 요인이고, 그리고 응집제의 반응기에 있어서 응집제 반응기를 속도 조절을 해서 반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폐수 양도 줄이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수출 공정 내용입니다. 그럼 연구 결과에 따라 또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또 반영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동 응집제 주입 장치 이거를 저희들이 1억 3,3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그 사업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응집제 주입 장치 시스템은 지금 현재 원수가 들어오면 수질 분석은 자동으로 됩니다. 수질 분석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에 따른 약품 투입을 자동으로 안 되고 그 수질 분석에 따라서 수동으로 저희 약품 투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차적으로 좀 뒤에 처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바로 즉시에 약품을 투입하고 그리고 약품의 오남용을 약품이 가닥에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동 주입 시스템 방식이 우리가 또 물 관리에 또 안전하게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칠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급수부장님 설명자료 64페이지 보시면은 회화댐 도수관로 가압장 설치 작업해가지고 1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구 자료를 보면 요구사항을 보면은 가압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설계가 내년도 6월에 완공되어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 감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 저번에 추경 예산에 용역비 6억을 확보해서 지금 일단 낙찰자가 결정이 돼 용역사가 저번 주에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아마 12월 중으로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예. 용역을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사업에 대한 그 대충 사업을 어떻게 추진 방향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런 대로 될지 이제 그 설계 이제 용역을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예산서 만들 때 기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업 추정할 때에 우리 다 사업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나왔을 때 총 사업비 기준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필요하면 용역이 끝나면 감력 시공비는 그 맞춰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그때 알겠습니다. 되면 부장님 안 계시겠네. 또 다른 부장이 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또 계속 그래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또 시민들 물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좋은 분 오시면 또 잘 할 겁니다. 그 시설 관리부장님 그 설명 자료 66페이지 보시면은요. 배수지 청소용 상수도 요금 납부해가지고 배수지 27곳에 청소하고 배수지 저장된 수돗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 이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제 9천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물은 그 가정으로 바로 공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 예산은 저희가 우리 항상 매달 그 유수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배수지를 청소하는 물은 그냥 버리고 유수율에 계산을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버리는 물들이 전부 다 누수되는 걸로 네.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요 우리가 항상 그 1년에 2번 배수지 청소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고 버리는 그 물을 예산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유수일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올해는 그 청소한 용역비에 부과해서 버리는 물값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한 물값도 예산에 잡아서 유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버리는 물 자체를 뭐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청소하고 나면은 그 물을 따로 어디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사실상 각 배수지가 많다 보니까 버리는 양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 버리는 그 청소하는 시기에는 그 급수가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배수지가 이제 그 각 지마다 2개 지가 있기 때문에 예. 급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개 지는 청소를 하고 예. 한 개 지는 급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해서 항상 우리 물관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급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권부장님, 그냥 그 설명자료 81페이지 보시면은 상수 관망 블록 고립 용역 확인해가지고 용역비가 원래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35억 원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 내년에 25개, 25년도에 35개 해가지고 돼 있는데 블록별 고립 확인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는 123개 소블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블록을 한 개 블록을 고립을 확인하는 건데 고립이라 그러면 포도송이를 좀 연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원수가 들어가면은 그 각각 블록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 양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 그걸 100대 100이 딱 되면은 유수율이 100%인데 실제로 유수율이 87% 뭐 90% 이 정도 나오는 거는 10%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록 고립을 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을 따지면은
유수율이 향상되고 또 어디에 물이 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123개 블록 중에 한 60개 블록이 이 유수율이 조금 격차가 많은 그런 블록입니다. 그 중에 내년에 7억 예산을 확보해서 한 25개 블록을 우선적으로 고립 확인을 해보고 각 블록마다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공사함으로 인해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7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예산 35억하고는 어떤 겁니까? 예산 35억은 연차별로 총 35억인데 예. 내년도에는 7억만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예, 24년에는 7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연차 사업을 한다고요. 예, 예. 뭐 단수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 단수 시키지는 않고 예. 고립 확인을 하면서 일부 이제 실제로 이제 고립 확인을 하다 보면은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왕왕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선할 때는 단수를 안 시키고 라인스 토핑 공법이라고 해서 물은 따로 돌려놓고 그 부분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업하고 보수하고 나서도 거기에 뭐 탁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단수는 안 시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질연구소의 자료 설명 자료 136페이지 보시면은요. 조류 독소 표준 물질 구입해 가지고 예. 이게 환경부에서 상수원 조류 발생 증가와 깔따구 유충민원 발생에 따라 가지고 불안감을 해서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해놨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 거죠? 저희들이 그 작년에 2023년도 올해 10월에 네. 그 환경부에서 수질 감시 항목 그 운영 등에 대한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도로 독소에 대한 내용하고 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로 독소가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조로 독소가 이제 6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1개 항목은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환경부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1개 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환경부 고시로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6개, 남조류가 생산하는 조류 6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조류 독소가 6개 항목이 필요한데 이게 따로따로 검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격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개당 1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또 30만 원 한 것도 종류가 그 가격이 다양하고 또 사용 기간도 한 달 만에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1년을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상반기에 한 500만 원 정도는 그 조류독소 표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방식은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검사 방법은 같은데 그 지시 단가가 고성능 다르다는 거네. 지구도마또 그래프해가지고 지시 매수로 검사를 하는데 항목이 다릅니다. 이게 이게 지금 LR, RR, YR, LA, LF 이런 식으로 이게 따로따로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표준물 이 한 개 이제 6개 항목을 검사를 들어가는데 표준물을 따로따로 다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표준물을 써가지고 6개 항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독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만약 LI라는 이 그 독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품을 써야 되고요. 또 RR이라는 이 그 독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또 해당되는 표준품을 쓰다 보니까 독소 그 표준품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채취가 된다면은 그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하는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독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상 저희도 6월, 9월 2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정수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1ppb로 나와 있고요. 예. 원수에는 그 기준이 없는데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해본 결과 9월 중에 그 해야댐 수포 표면에서는
거의 0.1에서 한 0.2 ppb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정수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목으로 늘어났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원수에서는 뭐 검출이 마이크로시스틴이 0.1에서 한 0.2 ppb 정도로 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정수에서 조력독소가 이게 또 저희들이 그 활성탄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제거가 되고 있다고 저희 봅니다. 그래서 검출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수에서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그 말씀인가요? 정수에서는 1.0 ppb입니다. 예, 그 예.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철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저는 급수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야계통 성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수소가스 병행구간 발생으로 공사비가 감액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병행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명청 쪽 북단까지 광경 200m 한 720m 됩니다. 그 하천 횡단하는 부분에 그 수소 울산도시공사 수소 배관하고 같이 병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장초에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 때 정액 대비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 예산 절감을 하고 또 공법 변경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도시공사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한 효과를 이번에 18억 4,600만 절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 공사비 조정하시는 상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비 조정하는 상세 현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해보면 명초 북단 가시설 보면 공부부에 그 시트 파일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이게 잘 안 네, 들려요. 마스크를 껴셔가지고 예. 그 독감에 죄송합니다. 명초 그 북단 가시설 공부 변경 시트 파일에서 TS 파일을 변경하고요. 또 강남로 횡단공간의 추진 공급 변경을 기계 굴착에서 인류 굴착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했고 또 제일 많이 했는 거는 그 건설 폐기물, 건설 온이 처리 방법 변경입니다. 그거는 당초에 고화재 혼합 후 처리를 위탁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탁 처리망을 해서 자체 처리하고 판매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공법 변경에서 예산 절감 내용입니다. 공법 변경. 예. 네네. 향후에도 그 공사 병행 구간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성수관로 그 복선화 사업 공사로 인해서 그 주택 외벽이 파손하는 등 그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에도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시설관리부하고 해야정수장 남부사업소 이렇게 공동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89페이지, 93페이지, 105페이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는 12쪽, 16쪽, 17쪽, 28쪽, 29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공사 기간을 계획을 하고 또 이번 결산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부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 보완 등 교체 공사는 올해 4월에 그리고 16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해야정수장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해야정수장
활성탄 흡착지 역세 밸브 교체 공사, 그리고 활성탄 흡착지 및 이 여가지 역세 송풍기 설치 공사 등은 올해 6월, 그리고 또 설명자로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보면 또 남부사업소 신정동 강남고 일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그리고 신정동 월평로 일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는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들의 전체 감액 편성액은 전체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전체 사업이 보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있는데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어느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설관리부 그 가압장 배수지 노 보안 등 네. 교체 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안 등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 확보하고 네. 실제로 이제 공사를 계약을 하니까 그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그 이후에도 교체할 만한 게 있으면은 교체하려고 이제 집행 잔액을 놔놨다가 지금 요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는 없어서 1,200만 원 정도는 공사한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었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해야정 수장은요? 예, 정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납 감액하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남부사업소. 네네. 네. 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일찍 준공된 사업들은 추경에 즉시 반영해 주시고 또 시민의 예산, 그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안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 자료는 137페이지고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매입니다. 장비 구매비가 2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고요. 그때도 같은 장비로 알고 있는데 1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아, 네. 네. 같은 장비로 보여지는데 2억 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네. 근데 그게 그 분석하는 종류는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저희들이 또 사실 RC가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 디텍터에 따라 이게 그 검출할 수 있는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뭐 어떤 몇 개 항목을 검출할 수 있는 그 디텍터에 따라 가격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이 장비는 이제 그 소독 부산물에 대한 장비입니다. 소독 부산물을 이게 뭐 퍼클레이트나 뭐 보르보메이트나 이런 소독 부산물을 이제 분석하는 장비인데 이게 저희들 2014년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쓰고 있기는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합니다. 지금 되게 불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밀도나 정확도 교정하면서 쓰고 있는데 불안한데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그 디텍터는 들어가는 디텍터는 다른 지금 저희들이 양이온
음이온 그다음에는 소득 부산물까지 모두 검출할 수 있는 장비고요. 지금 저희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이 소득 부산물에 대한 그 분석이 안 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양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정확한 거를 가지고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UV 디텍터라는 건데 그 모든 거를 다 UV 필터요? UV 디텍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이온 뭐 불소나 불소 항산이온, 염소이온 이런 양이온 이온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소득 부산물까지 다 이렇게 검출이 그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저희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또 없거든요. 그런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그 이제 디텍터에 따르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검출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사양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연구원에서도 물론 이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쓰는데 어떻게 사양을 이제 구성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예. 일단 더 사양의 차이로 필요한 거다, 그죠? 예.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해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급수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33페이지고 설명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원수구입비 관련인데요. 기상청 자료 살펴보면은 2022년도에 울산의 총 강수량은 926mm이고 2023년도는 11월까지 강수량이 1516mm,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비 많이 온 거 생각하면 우리 상수도 우리 사업본부장님 미소가 자꾸 떠오르네요. 잔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그 11억 5천 정도 지금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죠?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가 답변 드려서 내년 그 원수 대금 부분 연 한 19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천하면 원수 최근 한 3년 동안 보면 원수 대금 우리가 총 한 210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90 정도만 추계를 예산합니다. 그러면 그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뭄에 따라 물이 오른 따라 어떤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 물을 적게 받고 그런데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 11월 달쯤 돼 우리 분수값을 물을 좀 가뭄이 있어가지고 11월 달을 분수값을 예산을 줘야 되는데 당의 연도가 줘야 되는데 못 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작년 11월 분을 못 준 분을 올해 예산에 지출돼 있으니까 올해 분을 또 물을 금액이 부족하니까 그 금액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12월 분이 이제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이제 그 지불하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좀 추경이 편성하게 됐네요. 내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뭐 이 원수 구입비 안에 예산 안에 뭐 다 처리되겠네, 그죠? 그거는 이제 일단 어떤 가뭄하고 어떤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저 생각은 원수값이 올해 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절감 되리라 보는데 또 어떤 현상이 변화될 때는 모르기 때문에 또 한 연말쯤 돼봐야 어떤 상황이 원수값이 최종 절감이 될지는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뭐 올해 문제로 뭐 원수 구입비를 더 지불하는 경우는 안 생길 것으로 저도 보이시니까 좀 절감이 된다 본다는데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는 물 이용 부담금이 한 어느 정도 책정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그 내년도 물 이용 부담금이 이제 한 반 정도 줄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원수 구입이 한 5,100만 톤인가 이렇게 했는데 한 2,500만 톤 정도 줄어가지고 우리 그것도 한 반 정도 한 2원 정도 한 60원 정도 했는데 한 30원 정도 이렇게 빠지고 또 그거 이제 그렇게 되지면 1인당 가구에 한 4인 가족 기준 한 20톤 정도 기준하면 한 600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몇십 프로 올랐다 몇십 프로 내렸다라면 이 체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이 좀 내년에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렇죠. 그냥 60원, 뭐 3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퍼센트를 따지니까 너무 높은 있는 상황인데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60원, 뭐 올라가 19원에서 그렇죠. 60원 올랐고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 조금 부각시켜 놓고 그렇죠. 프로테이지는 좀 작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뭔지 알겠습니다. 예. 이 체감이 예. 아 이거 엄청 뭐 다 오르는데 이제 엄청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말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이제 물을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맑은 물 정책과하고 잘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설비 개선이나 등등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은 여기 있는데 답변은 그죠? 경영부장님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시설관리부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9페이지고 설명 자료는 11페이지인데 유랑계 교체공사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당초에도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정액 1억 9,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이제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10개소에서 이게 조금 뭐 빠진 곳이 있습니까? 혹시? 유랑계 이 교체공사는 저희가 우리 전체 유랑계가 218개입니다. 8개 중에 한 10개 정도 11개 교체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올해는 그 10개만 교체를 했고요. 감액 2,500만 원 생긴 거는 실제로 우리 이제 설계비와 감리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설계 감리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감리비를 절감해서 2,5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 아, 직접 해서 비용을 아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은 다 이루어졌고. 예,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감리하고 뭐 실제로 다 현장을 나가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분 대단하시네요. 예. 돈이 2,500만 원이 나왔겠네,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유랑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전자식하고 이제 초음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종류를 달리하거나 예전 방식은 안 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랑값이 이 측정이 되면은 우리 이제 본부 물관리센터로 다 양이 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통신선로로 다 연결돼 가지고 초음파식으로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전부 다 진행할 겁니다. 예. 전자식으로. 예.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예. 어떤 유지 관리나 어떤 정확도 면에서 이제 훨씬 더 뛰어나다는.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직원분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보너스라도 좀 줄 수 있으면 좋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부에 지금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던데 예산안 193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04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그 내구 연한이 다 되었네요, 차량이. 예, 우리 그 차량 그거는 우리 이제 그 배수지 가압장을 항상 순찰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뭐 내구 연한뿐만 아니고 내구 연한은 한참 지났고 계속 고장이 잦아가지고 네. 실제로 저희들 차량을 한 열 몇 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한 5번에 4대 정도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까지 오면서 다 삭감되고 한 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한 대도 조금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현재 뭐 ESG 경영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나 우리 행정기관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경유차를 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게 거기에 하나 장비라든지 공구등이 항상 실려가 있습니다. 항상 가면서
우리가 뭐 밸브가 풀린다든지 하면은 쪼고 청소하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확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뭐 전기차라든지 이 수소차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게 지금 전기차 수소차들이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었어. 예, 경유차로. 혹시 그 LPG 차량은 안 나오던가요? 스타렉스에? 일단 그거도 차량 구입할 때 예산 주신다면 차량 구입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친환경차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LPG 차량은 또 연비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을 지금 좀 사실상 높여주십시오. 저희 이제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이 평지가 아니고 항상 높은 데 있습니다. 산 위에 있다 보니까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힘이 조금 딸리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차 구입할 때는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뭐 친환경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일이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효율적으로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방혜수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수지 27개소 이제 청소를 하는 물을 이제 요금으로 매기고 그저 비용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을 좀 제고하겠다 하셨는데 네.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 유수율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유수율 프로테이저는 사실상 뭐 한 1% 이러면은 우리가 한 10억 정도 10억.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미미하지만 한 9천만 원 저희들이 잡는데 예. 0.1% 정도 될까 말까 할 그 정도의 양입니다만 그 부분 또 저희들이 실제로 누수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청소하면서 나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장님 타시도도 그러면 그 부분은 요금을 매겨서 이렇게 회계상 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있습니까? 타시도 보면 90% 이래 넘어가는 데는 다 그런 부분 또 다 요금을 해서 산정해서 받기 때문에 유수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거 뭐 그냥 버리면 또 유수율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반영해서 할 수 유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수율이 관건이다, 그죠? 예, 예. 원래 보니까 신규 예산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전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 안전용품 구입, 농도 측정기 구입 이렇게 해서 신규 편성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52, 설명자로 41조 이게 법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대행 수수료 보니까 업무를 위탁해서 보건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는데 예. 왜 직접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건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하고 만약 그렇게 직접 선임하지 아니하고 위탁한다면 위탁에 대한 어떤 장단점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설명을 좀 또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이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 연계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상수도 본부 인원이 한 300명 이상 돼 가지고 올해 2023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산업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보건위원회 하나 하려면 비용 문제입니까? 안전관리자는 산업보건이라든지 이런 또 전문직을 갖다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산업안전하고 보건관리 담당자 2명을 두고 있는데 그 산업보건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에서 한계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의를 갖다가 섭외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내에 그런 전문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전문기관은 이제 전국에도 있고 울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울산에는 없고 부산에가 예. 부산에 아마 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이렇게 안전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 거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관리 부분에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담당자 2명께서 그 산업보건이 그 법령상에 기준되어 있는 네네. 준비라든지 사실상 그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이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준비 사항이 얼마나 잘 됐는지,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저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관점이 거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현재 체크하고 있고 그 준비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리는 월 1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 1회 같은 경우는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계속 출장을 와서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탁을 해놔면 네. 필요시 이제 와가지고 그 관리해주면서 매월 정도 하고 그걸로 위탁하면서 이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현장 보건 어떤 종사자들이 현장 우리 그 직원들이 그죠 이러한 부분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그냥 서류상 필요하니까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준비한다가 아니고 정말 이 안전에 좀 중점을 둬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은 183페이지 설명자라 45쪽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구입비 해서 보니까 뭐 금액은 작지만 700만에서 7군데 이렇게 한다고 돼 있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추가로 더 배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큰 지금 기관들만 다 돼 있네, 그죠? 또 작은데 위에 보니까 소관 밀폐 공간 502개 이래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구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한 개 정도 밀폐 공간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할 때마다 부서별로 가져 있으니까 현장 나가지고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입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 향후에는 또 더 구입을 해야 된다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또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이 502개나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향후 사업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정대됐을 경우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고 정수 처리 시설에 그 아마 활성탄 그거 하다가 뭐 낙상 사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보니까 그 신규 사업으로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보수공사 또 변압기온 차단기 설치 냉난방기 구입 수질 연구소는 또 이 시약 냉장고 이렇게 넣는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주의 조치를 받고 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회화정수 사업소 변압기용 차단기 설치는 2019년에 기술 진단 개선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예산에 편성한 건지. 회화정수 사업소. 예.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2019년도 진단 개선 요구를 받았는데 아마 예산 편성하는데 좀 과정이 좀 늦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파워 푸저를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 사용함에 있어서 푸저 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단락되면은 일회용으로는 못 쓰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당장 지금 현재 퓨즈식인데. 예? 퓨즈식이라고? 네. 퓨즈식 그게 뭐 사용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안정적인 거를 좀 교체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2억 편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덧붙여서 보니까 바닥 슬래브도 마찬가지예요. 그 3억 예산을 해서 1억 쓰고 내년에 이제 마지막입니까? 근데 바닥 슬래브 공사를 이렇게 분산해서 2022년 1억, 2023년 1억, 2024년 1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수로 바닥 말씀이죠. 예. 그걸 공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것도 예산이 많으면 바로 일시에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바로 다 일시적으로 편성 전체 하려면은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제 1억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지금 먼저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있잖아요. 페이지 67. 노옥내. 작년도 1억 올려야 되는 1억은 다 소진합니까?
예. 부장님? 예. 그럼 주로 어디다 소진합니까? 시설 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인데 예. 보통 신청하는 분이 아파트에 청소 세척이 있답니까? 예, 예. 갱선한다고 예. 세척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다 소진하고 부담 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예? 부담 비율이 부담 비율은 세대당 한 23만 4천 원 자기들 앉아 부담하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 분이 우리가 좀 하고 자기들하고 돼 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그게? 예. 몇 대 몇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좀 하고 그거 좀 하고 이래 좀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저소득층은 공짜죠. 필요하다고 하면 노후간. 예, 그 부담분은 내가 자료가 없는데 다음 서면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다. 그래서 제가 급수부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어쨌든 오래된 노후 급수관 우리가 수돗물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이런 노후 아까도 블록체인을 아까 이제 60개를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아마 수입이 되니까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 노후관들을 차곡차곡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 상수도 본부가 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계속 1억들은 다 소진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부담이 상수도 본부의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을 나중에 주시되 좀 적극적으로 좀 옥내에 있는 어떤 그런 급수관이 좀 교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급수부장이?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울주사업소. 울주사업소. 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관 부술고사 신규 편성 161에서 쭉 이번에 뭐 한 42억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급시 지역이 이렇게 답변을 그러면 다른 데로 가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이번 신규 편성 관련해서 울주군에 한 10개 사업이 한 42억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미급수관이 많나요? 곳이? 예, 지금 저희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 예. 2040년까지 47개 마을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내년에 한 10개 정도. 10개. 그러면 아직 37곳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40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재원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울주군하고 협의하고 한 50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대 50. 예, 예. 울주군이 50 부담하고 예. 우리가 50. 울주군은 좀 재원이 많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어쨌든 사업비가 한 42억도 신규 편성되니까 너무 많다는데 좀 놀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특별회계는 참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부장님, 제일 끝에 보면 예정 재무지 상태표를 쭉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래 예금 우리 상수도 사용료를 올렸고 네. 또 190 한 2, 3억이 또 수입이 조금 더 잡혔다, 그치?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 보는데도 예정 재무 상태표는 별 변화가 없다. 물론 자산 등등이 복잡한 거 있겠지만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가 어쨌든 2023년에는 534억인데 2024년에는 아직 사업을 우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제일 마지막 장 페이지 236과 237 국고 보조금이 한 6억 5,9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될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장 예정 재무 상태표 국고 보조가 어떻게 이리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상수도 쪽은 국고 보조 사업이 많이 없고요. 예. 이제 주로 이제 뭐 온실가스 저감 사업 해가지고 저희 그 펌프 교체 사업이나 뭐 일부 이제 GIS 이제 저희 지하에 있는 관망들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업 몇 가지만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크게 저희가 골라서 뭐 할 수 있는 프로포즈를 하는 사업이 많이 사업들은 없습니다. 없나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 사업을 주는 데들은 주로 그 시군의 노상수관에 대해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 국비 지원이 있는데 광역시는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이제 그 양에 따라 가지고 국비 지원금 결정이 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차이가 이거 회계하신 분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예, 경영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이제 예정 재무 상태 2023년 보시면 예, 이거는 예. 누계 부분이고요. 누계. 누계 해가지고 국고 보조금 받은 지금까지? 부분이고. 예, 그렇죠. 아, 예. 몇 년에 원래는 걸쳐서? 내년 도에는 우리가 그 타우스 중립 지원금이라든지 약간 그 또 지하 매설물 있잖아요. 네네. 그 국고 보조금 받는 게 6억 정도 됩니다. 6억 그걸 해놓은 거고요. 어. 그 차이입니다. 예. 요 530 이거는 예. 계속 누적적으로 누적이 대원 부분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하게 보기가 너무 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네. 예,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산안 58페이지하고 설명자료 44페이지 그 상수도 요금 관리 시스템 요금 수납 기능 개선을 위해 수도 요금 중간 정산 기능을 추가하고 민원 안내 알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2,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요 중간 정산 기능하고 민원 안내 알림 방식이 어떤 그런 사업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시대가 많이 발전돼서 그런지 고지서 받는 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또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보통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그 주인한테 물어가지고 얼마인지 또 주인이 원하에 신고하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금이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해주면 그 고지서 발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알림톡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냥 우리 상수도 공인기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요는 요금이 없다 내역까지 주면서 함으로해서 그 시민들이 뭐랄까 불편을 좀 해소하는 상황도 있고 또 지역에 살면 관계없는데 또 외지에 가 있다가도 요금 기간이 이제 다 오면 또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림톡을 보내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걸 보고 요금도 빨리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이걸 이제 저희 영역을 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영역비 이제 편성해 놨습니다. 예, 이런 요새 스마트 시대라서 또 혹시 또 시민들에게 또 잘 이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 또 이래 갑작스럽게 이래 또 시민들에게 또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이래 잘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문일수 경영부장님, 박창수 급수부장님, 이선룡 시설관리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신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든 업무, 좋은 업무, 나에게도 가분한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생활 잘 적응해가지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책보다 정책 대안을 많이 해주신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무궁한 발전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수부장 박장수입니다. 저 인사 와서 우리 문일수 부장님이 다 해보고 저는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동안 업무 추진하는데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12월에 공직을 퇴직하더라도 울산 시민으로서 살면서 좀 더 나은 울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울산이 전국적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설관리부장 이선정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렇게 마지막 멘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인 울산에서 태어나고 우리 참 울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30몇 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참 제 조그만 마음이지만 좀 긍지를 좀 느낍니다. 좀 공직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파도 겪었지만 이렇게 퇴직할 수 있어서 우리 주위의 동료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큰 짐 아니지만 가벼운 짐 후배에게 제자리 물려주고 정말 가볍게 솜털처럼 가볍게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저희 삶은 뭔가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우기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정치락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여하튼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정말 활기찬 의정활동,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면서 나가서도 지켜보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세 분 부장님께 축하의 의미로 박수를 좀 한번 다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부로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일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일건에 대하여 개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일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